지난번 시험에서 100점 맞았어요.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지는 피노키오가 위험천만한 모험 끝에 사람이 되어 아버지인 제페토와 행복하게 살았다는 동화 피노키오의 이야기 모두 알고 계시죠? 하지만 피노키오의 원작은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다르게 상당히 잔혹한 내용들로 담겨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흥미로운 이야기는 알고 보면 너무나 잔혹한 피노키오의 원작입니다. 1883년 카를로 로렌치니는 피노키오의 원작인 피노키오의 모험을 집필했습니다. 이 소설은 목수인 안토니오가 식탁 다리를 만들기 위해 도끼질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아파요. 너무 세게 치지 마요. 갑자기 들려오는 소리에 안토니오는 겁에 질린 채 주위를 둘러봤지만 그곳엔 자신 말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끼질을 할 때마다 들려오는 의문의 소리에 안토니오는 두려움에 빠져 더 이상 도끼질을 할 수 없었는데요. 그때 마침 안토니오의 지인인 제페토가 찾아왔습니다. 안토니오는 제페토에게 방금 벌어진 상황을 설명한 후 말하는 나무 조각을 넘겨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제페토는 말하는 나무 조각으로 꼭두각시 인형을 만들어 인형극으로 돈을 벌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인형이 바로 피노키오였죠. 인형은 눈이 완성되자 눈동자는 움직여서 제페토를 빤히 쳐다보았고 코는 완성되자마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입을 만들자 인형은 낄낄대며 웃어대기 시작했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작업을 마친 제페토는 피노키오에게 먼저 걷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혼자 걸을 수 있게 된 피노키오는 곧장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제페토는 그런 피노키오를 찾아 나섰는데요. 하지만 겨우겨우 찾아낸 피노키오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불쌍한 피노키오, 괴팍한 제페토의 손에 맡기면 산산조각 날 거야 라며 오해를 하고 말았는데요. 결국 제페토는 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피노키오는 만족해하며 스스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00년 넘게 제페토의 방에서 살아온 말하는 귀뚜라미 크리켓이었죠. 그는 피노키오에게 충고를 해주었지만 오히려 화가 난 피노키오가 던진 망치에 맞아 목숨을 잃고 맙니다. 집에 혼자 있다가 배가 고파진 피노키오는 마을 이웃들에게 식량을 얻으러 나섰지만 차가운 물벼락만 맞고 돌아오는데요. 그는 젖은 몸을 말리기 위해 의자에 앉아 두 발을 난로 위에 올린 채 잠이 들었습니다. 문을 열어줘 피노키오. 다음날 아침 감옥에서 나온 제페토가 잔뜩 화가 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노키오는 다리가 불타 없어져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누가 제 다리를 먹은 것 같아요. 일어설 수가 없어요. 결국 제페토는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리가 없는 피노키오를 본 제페토는 슬프고 안타까운 감정이 들었고 자신이 먹기 위해 남겨두었던 배 3개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피노키오가 다시 걸을 수 있게 새로운 다리도 만들어주었죠. 피노키오는 제페토에게 착한 아이가 되겠다고 약속하며 학교에 가기로 합니다. 돈이 없었던 제페토는 자신의 낡은 코트를 팔아서 교과서를 사주며 피노키오의 약속을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피노키오는 첫 등굣길에 교과서를 팔고 그 돈으로 서커스 공연을 보러 갑니다. 서커스단은 꼭두각시 인형극을 공연하고 있었는데요. 피노키오가 공연장에 들어오자 실제 움직이는 인형을 본 관객들은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공연은 엉망이 되었고 서커스 단장은 화가 나서 피노키오를 붙잡아 놓습니다. 단장은 피노키오를 태워서 장작으로 쓰려고 했고 피노키오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결국 마음이 약해진 단장은 피노키오를 돌려보내주는데요. 집에 무사히 갈 수 있게 금화 5잎을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피노키오는 길에서 다리를 저는 여우와 눈이 보이지 않는 고양이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피노키오가 금화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금화를 몇 배로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울타리에 앉아있던 검은 새가 외쳤습니다. 피노키오, 그들의 말을 듣지 마! 그 순간 고양이는 재빠르게 새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피노키오에게 다정하게 이야기했죠. 축복받은 땅에 가서 금화를 심으면 금화나무가 자란단다. 그 말을 믿은 피노키오는 여우와 고양이와 함께 축복의 땅으로 향했습니다. 어느덧 밤이 되었고 그들은 여관에서 잠시 쉬었다 가기로 했습니다. 자정이 되어서 다시 출발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여우와 고양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노키오는 어쩔 수 없이 혼자서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귀뚜라미 크리켓의 영혼이 나타나 피노키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며 충고를 합니다. 하지만 피노키오는 크리켓의 말을 무시하며 길을 나섰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 천을 뒤집어 쓴 2인조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피노키오는 재빠르게 금화를 입안에 감췄고 강도들은 피노키오의
피노키오의 입을 강제로 벌리려고 했습니다. 엎치락뒤치락 하던 중 피노키오는 입 안으로 들어온 강도의 손을 세게 깨문 후 뱉어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고양이의 앞발이었습니다. 여우와 고양이가 바로 2인조 강도였던 것이죠. 피노키오는 놀라서 도망치기 시작했고 근처에서 오두막집을 발견합니다. 문을 쾅쾅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애원하자 오두막 안에 있던 한 소녀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소녀의 모습이 무척 기묘했습니다. 하늘색 머리카락과 창백하게 질린 듯한 하얀 얼굴, 눈은 감고 있었고 손은 교차하여 가슴 쪽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아. 모두 이 세상에 없어. 나도 살아있지 않아. 결국 오두막에 들어가지 못한 피노키오는 쫓아온 2인조 강도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강도들은 날카로운 것으로 피노키오를 찔렀지만 오히려 흉기가 부러지고 말았는데요. 이에 강도들은 떡갈나무 가지에 피노키오를 매달아 놓고 떠났습니다. 피노키오는 마지막 순간 눈을 감으며 아버지 제페토를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보고 싶어요. 피노키오의 모험은 이렇게 총 15화로 피노키오의 사망을 끝으로 이야기를 맺었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엔딩에 당시 독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고 하는데요. 사실 카를로 로렌치니가 이렇게 완결을 낸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작품을 집필하는 동안 원고료를 제때 받지 못했던 것이죠. 밀려드는 독자들의 항의에 결국 신문사는 작가에게 추가 연재를 부탁했고 밀린 원고료도 모두 해결해줬습니다. 이후 피노키오의 모험은 36부작으로 늘어났고 엔딩도 바뀌었습니다. 15화에 죽었던 피노키오는 16화에서 하늘색 머리의 소녀 덕분에 다시 살아났는데요. 피노키오는 그녀가 건넨 마법의 약을 먹고 살아나는 대신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게 됩니다. 이후 피노키오는 모험을 통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결국 사람이 되는 해피엔딩으로 소설은 마무리됩니다. 피노키오의 모험은 오랜 시간 큰 인기를 끌며 다양한 버전으로 각색되어 왔는데요. 피노키오는 아동 문학에서 가장 많이 재창조되는 캐릭터라고 합니다. 1940년 디즈니의 영화 피노키오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더욱 큰 인기를 얻게 되었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도 디즈니에서 각색한 이야기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